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족소양 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준 경맥 명칭은 GB 메리디안, 즉 걸블래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수소양 삼초경이 눈초리 바깥쪽에서 유주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족소양 담경은 바로 눈 주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체 얼굴의 측면을 여러 번 휘감으면서 유주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체 두부 중에서 측면, 측두부를 이 족소양 담경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이라든지 인체 두부 측면의 이 통증, 그 다음에 측면의 문제, 즉 인체 전신의 측면의 문제를 이 족소양 담경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부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체간에 있어서도 옆구리나 다리에 있어서도 측면 바깥쪽에 경맥이 유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측면 문제들을 족소양 담경이 다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족소양 담경은 담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개, 즉 담에 문제가 있을 때 옆구리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하는 증상들은 흔히 보고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초리에서부터 귀 앞에 얼굴의 측면이죠. 그리고 귀를 바깥쪽으로 돌아서 다시 두부의 측면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축두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앞서서 수소양 삼초경도 귀 바깥을 돌면서 족소양 담경과 유사한 부위를 지나가게 되는데 수소양 삼초경은 귀에 가까운 쪽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족소양 담경은 유사하지만 귀 바깥쪽에, 즉 수소양 삼초경보다는 좀 더 귀 바깥쪽으로 유주를 하면서 두부의 측면을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 부위에서도 측면을 관장을 하고 있어서 고개를 돌릴 때 이 목의 측면 부위가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통증이 발생되거나 거기에 문제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족소양 담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족소양 담경은 인체의 측면을 지나서 허리를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은 네 번째 발가락으로 유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를 잘 보면 사실은 팔에서 다리에서 각각의 경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양경들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같은 이름의 음경도 또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양명대장경이 팔에서 또 족양명위경이 다리에서 수태양 소장경이 팔에서 족태양 방광경이 다리에서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이 팔에서 족소양 담경이 다리에서 각각 유주하고 있지만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유주하는 부위의 팔과 다리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음경도 마찬가지인데 수태음 폐경과 족태음 비경이 수소음 심경과 족소음 신경이 그 다음에 수거름 심포경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족거름 간경이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다리와 팔, 그 다음에 손목과 발은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뼈의 구조나 근육의 상태, 전체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면 유사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족소양 담경은
이 인체 측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쪽의 기능과 뒤쪽의 기능을 연계해서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14개의 경맥, 그 중에서도 정중선을 흐르고 있는 인맥과 동맥을 제외한 12개 경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로 측면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같은 경맥들이 흐르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제 표준 경혈 또는 표준 경맥의 명칭은 장기 중심으로 표시를 해서 족소양 담경도 GB 메리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족소양이라고 하는 소양, 또 앞서서 얘기했던 수소양이라고 했을 때 그 소양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삼음삼양의 명칭을 가지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체의 특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체의 측면 구조의 문제점들을 이 족소양 담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다리 부위에서의 측면의 문제, 즉 무릎이 아플 때도 측면이 아픈 경우, 또 허벅지가 아플 때도 측면의 경우, 또 하지, 이 종아리도 뒤쪽이 아닌 측면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 족소양 담경의 경혈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사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편두통 같은 경우도 편두통이 있다 해서 머리에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면 머리, 편두통이 일어나는 부위하고 연결된 족소양 담경, 그리고 족소양 담경에서 멀리 떨어진 다리와 발에서 그것도 족소양 담경이 분포하고 있는, 족소양 담경 위에 분포하고 있는 경혈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 주위라든지 발목 중에서도 족소양 담경이 지나가고 있는 경혈이라든지 이 족소양 담경상에 있는 다리 위의 경혈들을 통해서 두부의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2개 경맥 체계 중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또 나중에 이야기할 족거름 간경까지 대부분 앞과 뒤에 분포하고 있는 다른 경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한열왕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이 올랐다가 또 추위를 느꼈다가 하는, 예를 들면 갱년기의 여성들이 열이 올랐다가 추위를 탔다가 하는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즉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분포하고 있는 경맥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도 경맥을 통해서 치료하는 예들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 조절의 문제, 조울증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울증 같이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또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안정화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분포하고 있는 경맥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감정도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증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설사와 변비가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또는 소화가 너무 폭식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식욕을 못 느껴서 갑자기 절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병증들이 상태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담경과 수소양 삼초경과 같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경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서에서 보면 어떤 질환에는 어떤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는 어떤 질환에 어떤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경맥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맥 가운데서 그 경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어떤 질환에는 어떤 경혈을 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암기를 해야 하는 치료법이 되지만 경맥의 고유 기능과 경맥과 관련된 장부의 기능, 그다음에 경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의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특정 질환의 특정 경혈에 대한 제시는 바로 이런 경맥의 유주하고도 사실은 모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족소형 담경도 이렇게 경맥이 유주하고 그 위에 경혈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또 다른 노선이 들어가서 담과 간을 모두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간과 담이 장부 표리 관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만 이 경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경맥 위에 있는 경혈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맥이라는 전체 구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혈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경맥의 유주를 알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경혈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해부생리학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사와 또 변비를 반복하는 것들은 이 소화액 분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기능적으로는 담이 2차 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꼭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족소형 담경이 갖고 있는, 소양경이 갖고 있는 이 표리, 즉 앞과 뒤의 조절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맥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부의 명칭을 가지고 경맥을 부르게 됩니다. 즉 수태음 폐경이라는 말보다는 폐경, 또 족소양 담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담경, 또 뭐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긴 용어보다는 방광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경맥의 명칭을 이해를 할 때 갈블레더, 담경을 이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경을 하트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식으로 장부에 국한해서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 족, 즉 상하의 개념과 상음, 삼양, 즉 태음, 소음, 궐음, 그 다음에 양명, 태양, 소양이라고 하는 고유의 개념 그리고 기능을 이해할 때만 경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족소양 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봉효 교수님께서 족소양 담경에 있는 주요 경혈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두경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소양 담경의 세 번째 경혈인 상관혈입니다. 상관혈은 조경명 위경의 하관혈과 그 위아래로 상대가 되는 혈인데요. 자이고매틱 아치, 그러니까 관골궁이죠. 이 관골궁을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 있는 조경명 위경의 하관혈과 위쪽에 있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족소양 담경의 상관혈이 상대로 위아래로 상대가 되는 그런 혈입니다. 이 관골궁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하관,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래쪽은 위쪽에 비해서 이 관골궁하고 두경골 사이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안압을 했을 때 비교적 함몰이 깊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혈은 하관혈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약간의 온폭 들어가는 여기 좀 약간 함몰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약한 느낌이 느껴질 뿐이고요. 이 하관에서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관과 마찬가지로 이 관골궁이 두개골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관골궁 위에 함몰되는 느낌이 있는 부분을 촉지를 한 다음에 중간 위치, 가운데가 가장 함몰이 깊이 되겠죠. 네, 가운데 위치 가장 깊이 함몰되는 것이 촉지되고 있는 이 지점이 상관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관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관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네 번째 경혈인 함염혈입니다. 이 함염혈은 그 다음에 나오는 혈로, 그리고 혈리, 그리고 곡빈, 이 네 개의 혈, 이 함염부터 혈로, 혈리, 곡빈, 이 네 개의 혈을 하나하나 따로 쓰기보다는 동시에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함염, 혈로, 혈리, 곡빈, 이 혈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측두 부위에서 측두근의 이 전방의 그 트리거 포인트점, 경결이 심한 부위에 이 네 개의 혈이 일렬로 배치가 됩니다. 이 함염, 혈로, 혈리, 곡빈, 이 네 개의 혈들이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있는데요. 이 혈들이 위치한 부위가 어디냐면 머리에서 측면에 이 측두근에 분포되어 있는데, 측두근이라고 하는 머리 옆쪽에 있는 근육에서 특히 경직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가 이 앞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이 측두근의 경직이 잘 일어나는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그 TP점에 해당하는 혈들이 바로 이 함염, 혈로, 혈리, 곡빈입니다. 그래서 이 혈들은 따로따로 쓰기보다는 한꺼번에 다 같이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침을 하나하나 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횡자를 해서 함염부터 곡빈까지, 또는 곡빈부터 함염까지 이렇게 침을 한 개 또는 두 개를 사용해서 횡자를 해서 네 개의 혈을 한꺼번에 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측두근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이 혈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함염혈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액각이라고 말하는 이마에 각이 있습니다. 족양명 위경을 할 때 우리가 두유혈 설명하면서 제가 액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요 이마에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의 경계선, 우리가 그걸 발제라고 하는데요. 이 전발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 있는 요 발제 수직선,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액각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요 액각에서 위로 0.5촌을 올라간 것이 족양명 위경의 두유혈이었습니다. 그 두유혈과 곡빈혈을 연결을 하는데요.
자, 곡빈혈의 위치는 요 귓바퀴를 지나는 요 귓바퀴 끝을 지나는 수평선, 귓바퀴를 측두에 붙였을 때 요 귓바퀴 끝이 지나는 수평선입니다. 우리가 수소양 3초경을 할 때 여러분 각손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각손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귀 구슬 앞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서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지점, 거기가 바로 곡빈입니다. 그래서 두유혈과 곡빈혈을 이 머리카락 경계선을 따라서 곡선으로 이은 다음에 이 연결선을 4등분을 했을 때 두유혈에서부터 곡빈혈을 향해서 함염, 혈로, 혈리, 곡빈 이렇게 4개의 혈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혈을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사용하지 않고 횡자를 해서 한꺼번에 4개의 혈을 동시에 자극을 주는 것이 주된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함염, 혈로, 혈리, 곡빈혈을 자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의 침으로 4개의 혈을 횡자를 해서 동시에 자극을 주는 것이 주된 자침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12번째 경혈인 완골혈입니다. 네, 완골혈은 유양돌기의 끝부분에 있는 혈인데요. 네, 귀 뒤쪽에 귓바퀴 뒤에 보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이 뼈 튀어나온 것을 돌기라고 하는데요. 귓바퀴 뒤에 있는 튀어나온 뼈를 유양돌기라고 합니다. 자, 완골혈은 어디냐면 귓바퀴 뒤에 유양돌기에 이 유양돌기의 아래쪽 끝에 이 뼈를 촉지해 보시면 뼈가 여기서 끝나고 근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양돌기의 아래쪽 끝에 뼈가 끝나는 꼭지점에서 꼭지점 바로 뒤에 약하게 함몰처가 느껴집니다. 거기가 완골입니다. 네, 이 완골은 유양돌기하고 여기 흉쇄유돌근이 달라붙는 이 부착부, 기시부죠. 요 근처에 완골을 비롯해서 많은 경회기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유양돌기와 흉쇄유돌근 부착부가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면장애가 있을 때 이 흉쇄유돌근 상부, 유양돌기 부착부를 확인해 보시면 경직이 심하거나 아니면 압통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흉쇄유돌근이 유양돌기에 달라붙는 이 부위를 눌러봤을 때 뼈 위를 누르기 때문에
여기는 피부 밑에 뼈이기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면 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뼈 위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누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면 장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눌러서 아픈 압통점에 치료 행위를 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골혈이 되겠습니다. 돌기 끝을 확인한 다음에 돌기 끝에서 바로 뒤에 약하게 함몰처가 느껴지면 거기가 완골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잠을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꿈을 잘 꾼다든지 이렇게 내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완골혈 주위를 눌러봐서 만약에 여기는 딴 데보다 심하게 좀 더 유별나게 많이 아프네, 좀 느낌이 이상하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에 굳이 침이 아니더라도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15번째 혈인 두이묵입니다. 두이묵은 여기는 이묵인데요. 이묵혈이 인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는 지금 보고 있는 머리에 있는 이묵, 두이묵이고요. 또 하나의 이묵이 발등에 있는데 거기에는 발족자를 써서 조기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두이묵, 발에 있는 조기묵이 위아래, 상하로 상대가 되는 그런 혈입니다. 두이묵이나 조기묵이나 둘 다 족소양 담경입니다. 혈 이름을 보시면 두 또는 족은 이 혈이 위치한 부위가 머리에 있다 또는 발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혈 이름이 이묵인데 이묵혈의 혈명을 한번 보십시오. 다다를 임자에 눈물 읍자죠. 뭐 했을 때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 혈들은 안과 질환에 쓰는 거예요. 눈이 불편할 때 쓰는 겁니다. 굳이 눈물뿐만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라 하더라도 눈이 불편한 게 있으면 두이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족소양 담경이죠. 소양경이 항진되면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완시키죠. 그래서 긴장이 심하고 온몸에 근육이 잘 뭉치는 사람들한테 안과에 눈에 불편함이 있을 때, 안과 질환이 있을 때, 그럴 때 안과에 가보시기 전에 먼저 두이묵이나 조기묵을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이묵은 전발제에 있는데요. 머리카락 경계선, 이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 경계선 전발제에서 환자에게 눈동자를 똑바로 쓰고 정면을 직시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정면 직시를 했을 때 눈동자의 수직선, 눈동자를 지나는 동공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 수직선과 앞쪽에 있는 전발제, 전발제에서 0.5촌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맥에 있는 신정혈과 평행인 혈이 두이묵이 됩니다. 그러면 두이묵도 마찬가지로 두개골 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직자를 했을 경우에는 침이 쓰러지기 쉽죠. 그래서 다른 혈들과 마찬가지로 횡자를 합니다. 눈이 불편할 경우에는 눈 쪽으로, 머리가 불편하면
백회 쪽으로. 만약에 이명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으면은 측면으로 이렇게 병소를 향해서 일반적으로는 횡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이흡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직시를 했을 때 동공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수직선과 전발제 상 0.5촌을 지나는 수평선의 교차점, 거기가 두이흡입니다. 두이흡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20번째 경혈인 풍지혈입니다. 네, 풍지는 바람풍자의 연못지자죠. 풍사가 깃드는 연못과 같다. 여기에 풍사가 많이 몰려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풍사는 외관 풍사일까요? 아니면 내풍일까요? 네, 내풍을 말합니다. 풍지가 위치한 부위는 뒷목인데요. 두개골이 끝나면서 후두골의 바로 아래쪽에 후두골 아래쪽 함몰처에 풍지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위와 관련된 풍사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보통 갑자기 신경을 바짝 쓰거나 아니면 성질을 버럭 냈을 경우에 뒷목이 뻣뻣해져. 아, 뒷목이 묵직해. 아,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보실 수 있죠.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이라고 하는 게 중풍이라고 하는 그 풍이 뭘 의미할까요? 거름풍목의 줄임말인데요. 거름풍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긴장과 수축이죠. 긴장과 수축. 내가 내 조급함을 주체를 못해서 나도 모르게 급하게 하다가 그거를 통제를 못해서 문제가 폭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굳는다. 그 굳는 게 뭡니까? 그게 풍이에요. 그러다가 굳다가 터지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터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중풍과 같은 뇌혈관 질환 또는 뇌신경이 퇴화되는 질환이 오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풍지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지혈의 위치는 책에서 보면 동맥의 풍부혈 양방 2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풍부혈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후발제에서 위로 1촌, 후두골, 그 뇌 후두 융기에서 아래쪽으로 함몰되는 함몰처, 거기가 풍부였는데요. 여기 풍부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가란 얘기는 뭐냐면 이 후두골 아래쪽에 있는 함몰처, 요 함몰처, 후두골 아래의 함몰처 라인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 풍부를 지나는 수평선과 그 다음에 여기 승모근이 있죠. 뒷목을 덮고 있는 이 승모근의 바깥쪽 경계선, 요 승모근의 바깥 경계선과 후두골 하연의 함몰처, 풍부를 지나는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 교차점이 바로 풍지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풍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 상에서 후두골하 함몰처 또는 거꾸로 승모근 바깥쪽 가장자리를 안압하면서 올라가다가 이 후두골 뼈가 나오면서 탁 걸리면 여기가 풍지가 되겠습니다. 풍지혈에 자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두경부에 위치한 주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